my mind.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With all the things that's 안녕 얘들아, 뉴욕쌤이야. 반가워. 오랜만에 선생님들 이거 찍는다. 아우, 그래도 항상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야. 일단 이렇게 더운 날에 모의고사를 보러 온 너희들을 응원한다. 축하해. 그 다음에 채점을 해봐서 알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았어. 그래서 점수 보고 놀랐을까봐 선생님 좀 걱정된다.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한 학생들이 있을 거야. 나 고2인데 왜 고3 문제를 줘?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만 하나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 볼까 해. 일단 너희한테 고3 문제를 준 이유는 올해 수능 문제가 바뀌어 얘들아. 알지? 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화법과 상문이냐, 언어와 매체냐, 자, 이거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영역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는데, 자,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앞에 지금 문학이랑 독서가 있고 뒤에 선택 과목에 따라서 11문제가 달라지는 거를 자, 시간 재서 문제 푸는 연습도 좀 필요한데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문제 구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어서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선택을 했어. 자, 이 문제는 올해 고3 선배들이 진짜 문제를 푼 거야. 문제가 쉽지는 않았어. 1등급 컷이 89점이니까 대여섯 문제는 좀 틀렸지. 고3 선배들도. 근데 좀 눈여겨봐야 하는 점이 있어서 잠깐만 볼게. 자, 금방 선생님 설명했던 것처럼 앞에 문학 4세트와 독서 3세트가 섞여서 나오는데 문학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4세트가 나와.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고전시 복합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 유형을 좀 처음 봤지. 막 설명이 있고 고전시가 막 여러 개가 나온 다음에 심지어 마지막 문제에서는 중국시를 주면서 뭐가 지금 비슷하고 다르냐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요 문제 하나를 좀 볼 거고 문학 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고3들한테는 내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고전 산문에서 예전에는 설화가 나오지 않았다? 근데 올해 설화 문제가 소설이랑 연계돼서 나온 거야. 요게 조금 달라진 점이야. 그 다음에 독서는 사회, 인문, 기술 지문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그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뒤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인문 지문이랑 기술 지문이 좀 오답률이 좀 높았거든. 자, 이게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 선생님 잠깐 얘기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답률 1위 문제가 19번, 그 다음에 3위가 16번, 5위가 18번. 요게 지금 1위인 문제고 그 다음에 31번, 33번, 34번이 다 뒤에 있는 기술 지문이야. 그 기술 영역이 좀 어려운 것도 있긴 있지만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서 얘는 오답률이 좀 높았던 게 있어. 그래서 아마 우리도 만약에 못 풀었으면 시간을 재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얘는 그냥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독서 2개를 다 보고 저기 계속 다 설명하면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중에서 오답률 1위를 품은 문제 16에서 21번 지문 하나를 보고 문학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전시 복합 있는 거 그거를 2개를 좀 보고 해설 영상을 끝내볼게. 자, 그럼 그 다음은 16에서 21번 지문을 좀 보면 돼. 자, 일단 지문을 보면 가와 나로 구성되어 있지. 근데 2개가 서로 다른 글이야. 공통점이 있어 얘들아.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 공통적인 키워드가 뭐지? 이렇게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뭐가 다르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즉 지식, 안다는 것 어떻게 보는 거냐? 라고 해서 가지문에서는 서구 철학론에서 인식론, 그 다음에 나지문에서는 퇴계 이황, 병물치지? 요걸 통해서 이제 좀 보고 있지. 자, 그러면 너희가 문제를 풀었으니까 선생님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만 집어서 빨리 해설을 끝낼게.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서구 철학 전통에서 서구 철학이야. 안다, 지식이 있다 라는 거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 잘 들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진실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실이다 라고 믿는 태도까지,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지식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대.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있어. 자, 그러면 중간에 이제 내용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자, 우리는 키워드 하나 잡으면 정당하다,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졌다. 요거를 하나 더 확인을 해줘. 자, 전통적인 인식론이라고 나와 있어. 자, 전통적인 인식론은 우리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정당성,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지식을 갖는다라고 보는 입장이었대. 자, 우리는 빠르게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 볼게. 자, 이런 서구적인 전통적인 인식론을, 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지금 게티어라는 애가 나와. 반론을 제기했대. 자, 그럼 어떤 반론을 제기했냐면 그 앞문장을 봐봐. 자,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대. 뭐가?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그럼 지식의 세 가지 요소는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거겠지. 정당화, 그리고 믿음. 자, 이게 충분 조건이 되기가 어렵다니까 이게 서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반론을 든 거야. 자, 중략 부분은 선생님 길어서 잘랐는데 내용은 그거지. 내가 환호성을 들었어. 그랬더니 와 하는 소리 뒤에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골을 넣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생각을 한 거지. 와 하는 환호성은 축구를 넣었기 때문에 환호성을 질렀나 보다. 아, 환호성은 축구에서 골을 넣었다라는 어떤 지식에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정당화의 조건이다. 라고 이제 본 거야. 근데 사실은 게티어가 반론을 이제 펴는 거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그 환호성이 골을 넣어서가 아니라 승진 축하 파티를 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골을 넣은 거야. 굉장히 우연적이지. 자,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뭐가 있을 수 있다. 여기.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 자, 다시 바꿔 얘기하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지식이 아닐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게 어렵다라고 설명을 한 거래. 자, 그럼 이제 게티어 이후에 인식론자들은, 그치? 게티어 이후의 인식론자들은 그럼 도대체 정당화의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주체 내재에 있는 거냐, 외재에 있는 거냐, 이거를 이제 막 논의를 했대. 여기까지 일단 잡았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단 내려가 볼게. 와우. 자,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나왔지? 자, 이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 요 관계가 나온대. 아이고, 넘어갔다. 자, 예를 들어줬어. 지구는 둥글다 라는 어떤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걔가 정말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 사실이랑 그 다음에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요 관계들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거야. 됐니? 자, 이게 지금 내재적인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기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다 라고 해서, 인식 주체는 나라고 본다면 다른 믿음들,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맞아 이거 진실이야 라고 해서 그게 뒷받침이 되면서 지식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 그 다음에 외재주의의 입장은 뭐가 근거야? 정말 팩트, 객관적인 근거, 믿을 수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니은의 어떤 외재주의자는 뭐라고 그랬어?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해서, 얘들아, 인과관계가 뭐니? 원인과 결과지. 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 결과가 나와. 필연적인 관계다, 필수적인 관계다 라고 보는 입장인 거지. 됐니? 자, 우리가 지금 지문을 봤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볼게. 자,
가를 갖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를 보려고 그래. 자, 16번 문제야.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들아, 선생님이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선택지를 볼 때 주어랑 서술어를 끊어서 생각해.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정말 했나? 이게 있나? 라고 확인하는 문제야.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get티어는 아까 get티어 기억나지? 그 정당화, 참, 믿음을 만족했다고 해서 다 지식을 갖는다라고 할 수는 없다. 반론을 제기했던 애야.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서 이렇지 않은 경우를 설명한 거지. 근데 얘 뭐라 그랬어? get티어는 반론을 제기하긴 제기했는데 정당성, 참, 믿음이 이게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 이건 지금 다른 말이지. 이게 지식에 필요한지가 아니라 이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지식이 아닌 경우를 반론을 제기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야. 그럼 나머지 거 확인해 볼게. get티어는 뭘 제시했니? 자, 정당화, 참, 믿음, 이 지식의 조건을 갖췄는데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 이게 아까 그 예 아니니? 환호성을 듣고 골을 넣나? 라고 했는데 사실은 승진 축하 파티 자, 인 경우에 우연적으로 맞아 떨어진 거지. 이런 경우를 예를 든 게 맞네. 자, 3번 내재주의에 따르면 아까 내재주의 기억나지? get티어 이후에 인식론자들이 자, 정당화의 기준이 내재냐 외재냐 라고 설명을 했을 때 내재주의에 따르면 자, 믿음의 정당화에는 끊고 믿음을 정당화해주는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 야, 우리 아까 밑줄 쳤어. 지구는 둥글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 사실과 둥근 지구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자, 이런 것들이 다 믿음에 따라서 지식을 좀 정당화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봤던 거지. 그러니까 얘 맞고. 4번에 get티어 이후에 정당화, 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문제가 지금 get티어한테 저기 나타났잖아. 그래서 그럼 정당화의 기준이 내재냐 외재냐 자, 해결하려는 인식론자가 get티어 이후의 인식론자들 아니니? 그러니까 맞는 거지. 자, 5번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끊어줘. 자, 인식적 정당화는 우리가 믿는 믿음, 자, 참이다 라고 해서 아까 전통적 인식론, 정당화, 믿음, 참 이걸 설명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얘가 정말 이 내용을 했는지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연습. 자, 요게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바로 갈게 또. 자, 19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이 나와. 선생님 여기 써놨어. 자, 문제가 뭐냐면 니은의 입장에서 니은은 어떤 외재주의자야? 자, 얘가 오답률 1이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기억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이유. 기억이 아까 그 얘야. 한국이 방금 볼을 넣었다 라고 했을 때 자, 외재주의자, 어떤 외재주의자 입장에서 요거를 이제 판단했을 때 적절한 걸 찾으라는 거야. 요런 게 이제 좀 제일 힘들지. 적절한 거 찾는 거. 그래서 자, 문제를 먼저 볼게.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적절한 게 뭐냐라고 해서 이쪽에다 써놨는데 잘 안 보이네. 선생님 다시 얘기해 볼게. 니은은 일단 어떤 외재주의자고 그 다음에 기억은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적어볼게. 자, 아까 니은은 어떤 외재주의자고 자, 외재주의자의 아까 키워드는 뭐였니? 인과관계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였지. 자, 그 다음에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 이게 지금 기억이야. 골을 넣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get티어에 의해서 이게 있었어. 자, 골을 넣었다라고 믿게 된 그 근거가 뭐였냐면 환호성이었지. 환호성. 요 환호성이 근거가 돼서 골을 넣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지식이 된 거지. 근데 이제 이 지식이 됐다고 나는 믿는 거고 실제로 이것과 별개로 골을 넣긴
넣었대. 자, 근데 골을 넣긴 넣었는데 정말로 그 환호성이 골을 넣어서는 아니었지. 이 예에서는 승진 축하 파티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 볼게. 자, 1번. 기억에서 내 믿음은 기억에서 내 믿음은 아까 뭐였니? 골을 넣었다. 환호성을 듣고 골을 넣었다 이거지. 자,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어서 지식이야? 그건 아니었어. 연결 잘못됐고. 2번. 기억에서 내 믿음은 그치? 환호성으로 골을 넣었다. 이런 건 승진 축하연 때문에 환호성이 나타난 것이지 축구 시합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니잖아. 그치? 맞네. 그러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했지. 그래서 지식이 아니야. 라고 설명한 얘가 맞는 거네. 정답 벌써 나왔다. 야. 그치? 자, 3번. 기억에서 내 믿음과 환호성.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해? 아까 우리 예에서 환호성이 났고 그 다음에 골을 넣었다가 진짜가 아니었잖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이게 오답이 제일 많았어, 얘들아. 됐니? 자, 그래서 결론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가졌다고 보는 거야? 아니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정당화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지. 요거 판단하는 문제였어. 됐니? 자, 다음에 4번에 내 믿음은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자, 한국에 골을 넣었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금 얘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자, 5번. 내 믿음은 환호성을 듣고 한국에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됐니? 여기까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자, 실제 한국에 골을 넣었으므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그러면 지금 게티어나 아니면 이 외제주의자랑은 지금 입장이 다른 거지. 얘는 정당화된 지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가 오답률 1위, 70.2%의 문제였어. 자, 문제 풀 때 키워드만 조합하면 안 되고 얘 입장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면서 문제를 꼭 풀어야 한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나지문과 관련해서 볼 건데 이번엔 동양이야. 동양에서의 인식론에서 경물 치지가 나오지. 자, 알다시피 경물은 어떤 그 이치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지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라고 기억하면 돼. 자, 지문에서 찾아보면 경물과 치지가 중요하다. 경물은 담구하는 것, 치지는 연마하는 것. 자, 이런 거 확인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암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의 지문이 있을 때 얘네들의 키워드를 확인하는 연습. 자, 그거 중요하다. 자, 암이 있지 않음은 자, 없어서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대. 무슨 말이야? 주자는 사람은 알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경물, 치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자, 열심히 알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자, 이 주자의 영향을 받은 누구에 대해서 퇴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이에요. 자, 퇴계는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 자, 항상 그 인문지문에서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연구가 나오면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계승했는지 아니면 반론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돼. 아까 게티어 문제에서도 그렇지 않았어? 게티어도 자, 앞에 전통적 인식론자들이랑 같은 건지 아니면 반론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잖아. 자, 퇴계는 그의 입장을 계승했어. 주자의 입장을 계승해서 경물 치지를 받아들였는데 처음엔 뭐라고 그랬냐면 물에 격한 것이라고 했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다 라고 해서 물격을 물에 격한 것,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알아낸 것이라고 이제 포인트를 맞췄나 봐. 그래서 어떤 물, 자연현상이나 그 어떤 이론들은 인식 대상이고 그것을 인식 주체인 사람이 파악한다 라고 이제 봤대. 근데 만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물이 격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도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 근데 이제 사물이 능동성을 가진 건 아니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열심히 하면 그것도 감흥한다. 약간 그런 의미로 설명을 좀 했대. 자, 그 얘기가 나와.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 라고 해서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건 경계했고 자, 마지막 문단에
요거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하려고 할 때 대상 역시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상호 감응한다, 뭐 이렇게 이제 봤대요. 자, 그럼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18번 문제인데 퇴계가 쓴 글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래. 얘들아, 보기를 바탕으로 라고 나오면 이제 보기를 좀 잘 읽어줘야 돼. 자, 보기에 주자가 리는 만물에 있지만 작용은 실로. 자, 여기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누굴 중시해? 인식 주체를 중시했네. 자,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퇴계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 그렇다면 리가 스스로 이른다고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어찌 굳이 마음의 작용이라고만 하는가? 라는 말을 보면 자, 여기가 중요하겠다.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간다 라고 해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좀 보충하는 거지. 자, 어떤 것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 인식의 주체가 근데 그것도 감흥에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지식을 완성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자, 보기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봐야 되겠다. 18번 선지야. 자, 얘가 오답률 5위였네, 얘들아. 얘도 이런 거네. 적절한 거. 보기를 바탕으로. 자, 그러면 일단 1번 볼게. 주자는 사람에게 알미 갖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자, 만년의 퇴계가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계기래. 알미 갖추어져 있다와 마음에 다가온다. 얘들아, 리가 마음에 다가온다는 건 뭐냐면 그 사물도 감흥해서 자기한테 알려준대. 에이, 더 예를 들어볼게. 사물이 아니고 만약에 나와 너희라고 생각해봐. 자,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막 알아가려고 해. 열심히 연구하는 거지. 아, 얘는 왜 이렇게 여기다 밑줄을 칠까? 아, 얘는 지금 왜 졸고 있을까? 아, 얘는 왜 빨리 감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너희도 어떻게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사물이 작용을 한다는 거. 빨리 감기 하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자, 그래서 리가 마음에 다가온다라는 거는 이제 너희도 나한테 뭔가에 반응을 해주는 거야. 나도 그 반응을 알아채는 거고. 그러면 사람에게 알미 갖추어졌다와 리가 마음에 다가온다는 이제 별개인 거지. 그리고 이황은 다가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일단 틀린 거고. 1번 틀렸어. 자, 2번. 퇴계는 만년에 물이 격한다. 아까 맞지? 이거는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 자, 만년에 서로 감흥한다. 주자도 자 감흥한다. 둘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지. 정답 벌써 나왔다. 야, 그지? 자, 확인해 볼까? 맞네. 자, 3번에 주자는 리의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주자가 이렇게 봤나? 자, 그 다음에 퇴계가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능동성이 있다는 것과 마음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 서로 별개지. 잘 안 맞는 거 연결했어. 자, 4번도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자,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괜찮아. 자, 근데 리의 작용이 미묘해서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라고 해서 리가 다하지 못한다 이런 거랑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5번까지는 볼게. 퇴계가 초기에는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가 만년에는 리가 자발성으로 마음에 작용한다고 보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주자가 리의 능동성을 인정했다. 주자가 리의 능동성을 인정하지도 않았지, 얘들아. 요거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나는 오답률 1위인 19번보다 얘가 조금 더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경물 치지를 보는 이황의 관점. 그러니까 리가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인식을 한다. 요 두 개의 개념을 잘 잡지 못하면 선지를 파악하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